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발명왕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발명 멀리 있지 않습니다. 1%의 발명과 99%의 노력으로 정말 그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낸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02년 8월 2일, 오늘은 수학시험에서 8점을 받았다. 공부를 대신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갈대를 보았다. 갈대를 수족관에 넣으면 갈대가 중금속을 흡수하지 않을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조금 달랐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온 세상은 호기심 가득한 발명 놀이터였습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들은 차곡차곡 쌓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부딪혔던 수많은 날들.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발명으로 나의 정체성을 말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명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로 진주를 찾아나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올라온 25살 김경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전남에서 청년창업 숫진주연구소라는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숫진주라고 들어본 분 계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숫진주는 이렇게 가루가 빠져나오지 않는 만능 숯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숯은 가루가 빠져나오고 손에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은 옛날에 뭐 간장에다가 숯을 넣어가지고 간장을 담근다고 하시는데,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사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식약처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만든 만능 숯이에요. 저는 오늘 이 숯에 대한 스토리와 그리고 제가 발명으로 저는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발명과 창업으로 시작을 했을 때 힘든 점과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업은 어떤 건가요? 돈 버는 거? 네.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나의 가치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창업을 했을 때 발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발명을 하면 내가 막 좋은 제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막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발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돈방석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쩌면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창업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명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명을 했는데요. 발명 일지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뭐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만들어 주세요. 혹은 어렸을 때 이제 집안 자체가 뭐 자연식이라던가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건강에 관련된 거 하면은 약초가, 저희 아빠가 약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가지고 맨날 잡초를 막 해가지고 모으시고 막 잡초를 빻아가지고 뭘 만드시고 막 그러셨는데, 저는 그걸 보고 약초가 내장된 속옷을 만들면 냄새도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몸에도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발명으로 인해서 대회를 나가게 된 이제 맨 처음으로 발명품을 선보인 거죠, 누군가의 앞에서. 그게 뭐였냐면 은술잔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모든 게 좀 가족과의 관련이 돼 있고 현재 발명에서도 좀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술잔을 돌려 먹는 문화 때문에 한번 굉장히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은나노가 굉장히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잔의 입구에 은으로 코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걸 만들어서 막 술집에다 납품하고 막 대박이 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행착오를 업체에다가 거치다 보니까 은이 녹는 점 때문에 유리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첫 번째 실패를 겪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어린 나이에 그게 정말 큰 실패였거든요. 왜냐하면 대회를 당장에 나가야 되는데 업체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은틀을 제작하게 됐어요. 은틀을 제작했는데 이 은이 단순히 입이 닿는 입구에만 닿는 게 아니라 술 속에도 조금 침지시킬 수 있는 형태면 디자인이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은틀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용 모양으로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갔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전 나름대로 정말 뿌듯했거든요. 학생이 무슨 술이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회에 나갔는데요. 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은이 안 된다면 숯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 숯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아빠가 옛날에 횟집을 하셨어요. 근데 횟집 수족관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자기 배설물을 막 먹고 그런 진짜 그냥 요즘 막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수족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물고기들은 너무 불쌍해. 자기가 똥 싸고 자기가 똥 다시 먹잖아. 그리고 오줌 싸니까 너무 더러워지지 않아? 막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일반 큰 숯을 한 덩이를 딱 넣으셨어요. 근데 물이 정화가 되는 건 숯이 좋은 거니까 알겠는데 가루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빠 숯가루가 빠져나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봤는데 물고기가 잘못 먹었을 때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먹는 건데. 그럼 그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왜 안 돼? 그럼 내가 가루가 빠져나오지 않는 숯 개발해볼까? 라고 진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럼 난 가루가 빠져나오지 않는 숯을 개발해서 대회에 나가야겠다. 왜냐면 한번 대회에 나가봤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루가 빠져나오지 않는 숯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플라스틱 숯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운이 좋게 숯의 효능이 참 대단한 게 술 속에 있는 유해 성분을 흡착을 한 데이터가 나와서요.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더 재밌잖아요. 저는 진짜 발명을 너무 재밌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물속에다가 침지를 시키는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숯이랑 플라스틱이랑 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시장성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안 되겠어. 플라스틱은 안 되겠어. 근데 다른 것도 안 되겠어. 어떻게 해볼까? 그럼 난 100% 숯으로 이제 진짜 뭐 시중에는 뭐 숯깔창이라던가 어떤 숯에 대한 제품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음료를 사 먹어도 오렌지 0.01%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진짜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100% 숯을 만들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무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국내에서 업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국내 업체가 일반 그런 숯을 만들었는데 위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숯의 안에 기공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숯진주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나는 발명을 했어. 그래서 어디에 갔을까요? 또 다시 대회에 나갔어요. 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 아이템이 있어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 아이템을 진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주관적이고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누군가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요. 이 숯진주가 나오고 나서 술 속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술잔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야시장에서부터 아등바등 시작을 했거든요. 판매하면서. 근데 이게 딱 창업을 시작하고 대회에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엄마 통장에서 적금을 깨고 몰래 만들었거든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참 재밌는 스토리가 됐나 봐요. 가지고는 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단 창업은 그렇잖아요. 내 돈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건 꿀팁이거든요. 저는 대학생분들한테 항상 말해요. 동아리를 만들라고. 특히 근데 저같이 발명하는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면 오류가 뭐냐면 내 아이템이잖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진짜 팀원들을 제가 오히려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창업 동아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시험 데이터도 다 이렇게 완충을 하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야시장에 나가게 돼요. 이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큰 돈. 야시장도 나가보고 하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작정 그 1년치가 있으면 내가 해당되는 사업 계획서를 다 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썼는데 다 떨어지죠. 한 13개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뭐 1억 5천짜리, 3천짜리, 뭐 5천짜리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은 창조경제타운이거든요. 국가에서 1,500분의 멘토님이 계세요. 거기 가면. 그래서 내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도 다 각자 아이템이 다르고 분야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라서 전문 분야가 너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님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멘토님을 찾아서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실험 데이터도 얻었고요. 이제 전북대학교에 목재 1%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새벽 6시부터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멘토링을 받고 실험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원래는 15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꼭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는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쓸 때는 진짜 많은데 안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 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일부러 매스컴에 나가는 전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매스컴에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막 모아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접목시켜도 되겠다. 이거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술잔이 되었고 술잔에서 숯이 진짜 누구나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 숯에서는 원적외선이 나오는데 그 원적외선으로 지금 현재는 건강 쪽의 시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를 뭐 이렇게 막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진짜 말씀을 항상 해드린 말이 있거든요. 창업은 발품팔이다. 내가 진짜 뛰는 만큼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창업을 하다 보면 대회에 나가서 내가 막 행복하고 수상을 하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고 지원 사업에서 떨어지면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거든요. 그게 다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즐길 줄 알고 버티는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김경희 대표가 말하는 아이디어 발명으로 창업하는 노하우. 끊임없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라. 아이템에 대해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투자 지원 받는 방안을 물색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5살. 25살. 젊은 나이에 아주 창업을 시작하셨고 발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그럼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창업이라는 건 어쨌든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창업의 가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제품은 어차피 창업을 하려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가치를 따졌을 때 진짜 그 창업에 대한 게 굉장히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나 스스로가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발명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아빠의 교육 방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딸이 3명인데 딸 3명을 이렇게 놓고
공책을 한 개씩 던져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불편한 걸 써봐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살아남은 거죠. 네. 아버지가 횟집을 운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어떤 그 발명의 어떤 그런 열망이 있으셨네요. 예, 좀 아빠도 발명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발명이라는 게 그 숯진주를 이렇게 발명하고 난 뒤에 어떤 제품의 효능이라든가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또 이뤄내야 되잖아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이 창업가들에게는 이런 검사 비용조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그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검사를 했을 때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많이 들 거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원적외선이라던가 성분 시험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20만 원 안에서 끝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내가 임상이 필요하다던가 어떠한 큰 시험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같은 분들은 동아리. 어차피 동아리는 동아리 이름으로 검사 시험을 받지만 나중에는 내 제품의 효능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지식재산센터라고 가서 보면은 1년에 3건씩 이제 공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루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좋은 정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숯진주를 발명하고 나서 어떤 시련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 이거 너무 힘든데라고 생각했던. 모든 창업은 솔직히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숯진주를 개발을 해서 매스컴에 나왔을 때가 2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스컴에 뜨고 나니까 파급 효과도 컸는데 사기꾼도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업체 사장님들이 콜라보 하자고 연락이 참 많이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에 일주일에 4번 5번씩 올라와가지고 그 업체 사장님들 다 만나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어려서 기술을 빼앗아 가시려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진짜. 예. 창업을 시작한 곳은 목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목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보통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업을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울로 올라오거나 대도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목포에서 계속 남들과는 어떤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유가 연애 때문인가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니요. 뭘까요? 그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야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전남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이 서울이라는 데 올라와가지고 경쟁력도 어마어마한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단 여기서부터 살아남고 내 입지를 다지고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그때 뛰어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매스컴에서 그 숯진주를 어떤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매스컴을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판매 루트를 갖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단순히 매스컴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언급하는데 창조경제타운에 가면 그 멘토님들이 계신데 유통을 또 맡으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이렇게 전화하고 왔거든요. 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 마이크를 넘길게요. 발명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발전시키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습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발명일지를 쓰고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점 그리고 왜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제가 창업에 대한 이제 3년 차니까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물음표가 달려야지만 다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생각이든 물음표를 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고 또 다시 물음표를 달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숯진주는 무엇일까요? 숯진주는 사실 슬로건이 있어요. 생명력을 채워주는 보석이라고. 내 생명력도 채워주지만 제가 지금 건강 쪽으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 필요하신 분들의 생명력을 채워줄 수 있는 보석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꿔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의 2016년도 목표는요. 대한민국 인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에 대한 목표를 보자면 2031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혼자 받을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종 저의 꿈은요. 제가 진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예비 창업가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여기 가서 창업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요. 예. 창업을 꿈꾸는 그 많은 우리 또 예비 창업가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또 멘토가 훌륭한 멘토가 되실 수 있도록 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이 있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고 하죠. 꿈을 꾸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어느새 성공은 성큼 다가와 있을 겁니다. 청년 작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은 고통을 즐기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안 되는 아이템도 결국에 버티다 보면은 그 버티는 것도 진짜 능력이거든요. 되게 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버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실패와 작은 성공의 그런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 당신의 생각을 펼쳐보세요.